여론조사를 보면 희망이 더 생깁니다. 자, 리얼미터 보면요. 40.2% 나왔는데 이거 별 의미 없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다 의미 없는데 추세는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도 경선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고 있고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이 다시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튀는 여론조사 기간이 이제 끝났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나올 거예요. 갤럽에서는요.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24, 국민의힘 45가 나왔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 이제는 더 이상 안 나올 거예요. 이러면은 뭐 선거 하나만 하지. 근데 나는 너무 좋은 건 윤석열이나 한동훈에게는 이런 결과만 보고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리한 건 보고가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런 애들이에요. 서울을 189샘플, 서울이 인구가 1000만 도시인데 189명만 샘플로 뽑아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렸더니 국민의힘이 45고 더불어민주당이 24더라. 야, 이거는 장난이 아니지? 과표집이 되는 부분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믿어요, 얘네들. 저는 그게 좋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거 믿습니다. 한동훈 믿어요. 아, 서울이 뒤집어졌구나. 왜 뒤집어졌을까? 한동훈은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서울도 뒤집어졌네. 그러더니 색깔론까지 끄집어내고 막 이러면서 취해가지고 난리도 아닌데 윤석열 지금 또 강원도 가서 어디 가서 돈 또 계속 푸고 있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 계속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자, 여론조사 꽃입니다. 여론조사 꽃을 보는 게 정확하죠. 비싼 게 정확하다. 정당 지지율 전화면접 더불어민주당 42.8, 국민의힘 33.9. 자, 여기도 보면 민주당이 점점점 빠지고 국민의힘 올라가다가 다시 벌어지죠. 요 구간 3, 4주 동안에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여론조사 꽃에서도 그게 잡힌다. 그리고 ARS는 민주당 44.4, 국민의힘 39.5 많이 붙긴 했네요. 이게 충격적인데 정당 지지도에서 서울을 보니까 43.2 대 36.2 ARS 전화면접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갤럽처럼 말도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24 대 국민의힘 45 이런 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비싼 게 정확하다는 거죠. 예. 서울 44.2, 36.2입니다. 민주당이 앞서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자,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이겁니다.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전화면접 15.5, 국민의힘 비례정당 국민의 미래 19.9, 개혁신당 3점 몇인데 조국혁신당이 22.6. 와우. 와, 엄청납니다. 근데 보시면 만약에 민주당 비례정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38이 나와버려요. 자, ARS는 21.3 대 32.3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25.8이 나와버렸습니다. 합치면 46, 47이 나와요. 자,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면 확실한 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이익을 봅니다. 비례대표의 순번 뒤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안타깝겠지만 부울경 지역이나 수도권의 박빙승부 지역이요. 여기는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국혁신당의 이 돌풍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영입 인재들의 이 풀이 워낙에 탄탄하고 이제 순번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만약에 민주적으로 한다면 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의 이 시민단체나 소수정당 여기에 역시나 패미가 끼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이 돌풍은요. 소수정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의석수를 주고 싶지 않아 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이 잘해야 된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우리한테 표 던져 주십시오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잘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잖아요. 지금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여성 남성 봤는데 심각합니다. 안 좋아 분위기. 패미들 또 겨들어옵니다. 또 지금 커뮤니티별로 분위기가 좀 다른데 뭐 딴지 게시판이나 이쪽은 조국혁신당도 지지하는 분위기예요. 몰빵과 조국혁신당 이게 같이 있는 그런 분위기고
이동영 작가가 만든 이사라는 커뮤니티에서는 조국 혁신당 안 된다. 민주당 몰빵 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활실히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더불어민주연합에 지금 패미들이 소수정당이랑 시민사회 이쪽으로 패미 이력 있는 애들이 지금 끼어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답답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큰일 났다. 진짜. 더불어민주연합에 진용이 공개가 되고 나면요.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조국 혁신당에선 패미 이력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투력 좋은 사람들 워낙 많이 들어가 있고. 자,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어쨌든 비례정당으로서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이 아예 안 되는 수준까지 가고 있어. 환장합니다, 진짜. 근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분석하면 국민의 미래는 그대로고요.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고 있다.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이만큼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정당에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정당에 표를 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존재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너지가 난다고 보는데 더불어민주연합 분발해야 된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무튼 이거는 단순한 오픈빨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역구 갔습니다. 종로 갔는데 곽상원 좋아요. 이분 진짜 잘해. 전투력도 있고 논리도 좋고 금태섭 요 정도 소리 내고 있는 중이죠. 압도적입니다. 곽상원 좋습니다. 안정권이죠, 이 정도면. 부산 북구 강서구 갑 서병수 전재수가 셉니다. 여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은 지역인데 전재수의 힘은 서병수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전재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의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산에서는 전재수 말고 다른 카드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해줘야 돼. 그리고 서병수가 부산에서 시장도 하고 센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부산 사람들 서병수 싫어합니다. 그 해운대에 이상한 거 허가 내주고 이거 다 서병수가 한 짓이에요. 예, 서병수가 한 짓입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서병수에 대한 호감도가 높지 않아요. 전재수 부산에서는 확실히 셉니다. 여기도 압도적이니까 이 정도 격차면 거의 뒤집어지지 않거든요. 예. 용인시정 이탄희 의원의 불출마로 이현주 셉니다. 이현주 세요. 셉니다. 여기에는 찐명이 있었죠. 그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경기토지공사인가요? 뭐 거기 있었던 이재명 대표랑 기본주택 같이 구상하고 했었던 찐명과 경선했는데 이현주가 이겼고 그리고 국민의힘과 붙어도 압도적으로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전 유성구 황정아인가요? 이분이 이상민 날라갔습니다. 이분 인지도도 별로 없는데 날라갔어. 이상민 안 돼요. 끝났죠. 게임 완전히. 울산 남구 갑입니다. 전은수 이것도 인재영입 이분 울산으로 무조건 간다. 이채익이 센 사람인데 이 양반이 컷오프 됐어요. 컷오프 지금 11%로 무명인데도 선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채익이 제일 센데 컷오프 됐습니다. 그래서 무소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소속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판때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응원해야 돼요. 이분 좋던데. 나 이분 좋던데. 동작구 을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정당 지지도 붙어 있어요. 37.6, 37.2 나경원 지역구 붙어 있습니다. 완전 붙어 있어요. 여기 유삼영 전 총경 후보 34.7 대 44.2 나경원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경원 이기는 건 진짜 어려운데 이번 총선의 바로미터를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삼영 총경이 후보가 나경원을 잡는다면 전국에서 터질 겁니다. 전국에서 터질 겁니다. 박빙의 승부처들이 국민의힘이 다 먹는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유삼영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만약에 유삼영을 밀어줘서 나경원을 이긴다. 그건 이재명의 민주당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인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실 유력한 사람을 보내려다가 다 나경원한테 지니까 버리는 카드 가능성이 있지만 버려도 아쉬울 거 없는 카드를 민주당이 던진 거다 해석할 수 있어요. 냉정하게. 냉정하게. 하지만 유삼영이 이긴다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전국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지역구 여론조사 나왔고 4억짜리 여론조사 등장합니다. 경기도 다 조사했습니다. 경기도 지금 보세요. 전부 다 붙어 있거나 민주당 우세고 여기 접견 지역, 북한 접견 지역이랑 시골 지역 넓은 부분이 빨간색 요즘 국민의힘이에요. 여기서는 국민의힘이 늘 됐습니다. 여기 양평, 그 다음에 포천 이런데 시골 노인들 많은 동네예요. 인구가 별로 없고 땅은 넓지만 지역구는 3개밖에 없고 자 경기도가 다 먹는데 자 고양시 갑 심상정 지역구죠. 여기 민주당이 먹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역 민주당 의원이 있는 곳이에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용인시 갑 여기 국민의힘 지역구인데 여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먹을 수 있어요. 평택시 을 여기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자, 지금 민주당이 유리하게 나오고 있죠. 평택시는 또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 반도체 작살내가지고 평택 공장 지금 건설하는 거 멈췄어요. 이런 게 평택의 민심에는 크게 작용을 합니다.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용인시 갑도 지금은 10%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죠. 후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평택도 지금 윤석열에 대한 비토 감정이 엄청 높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8.4% 격차 민주당이 잘 나오고 있는 후보만 나쁘지 않으면 여기도 이깁니다. 자, 이천이 국힘이 저번에 됐는데 지금 43.7 대 39.3 여기도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정당 지지율로 앞서는 곳으로 나오면 후보만 말도 안 되는 후보가 아니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선이 대박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충분히 인물 경쟁력이 있다. 이천도 우리가 이길 거고 분당갑 여기 안철수 지역구잖아요. 안철수 분당 쪽에 민심이 안 좋아요. 와서 한 게 뭐가 있냐. 차라리 김은혜면은 모르겠는데 여기 안철수 지역구 아닙니까? 분당구 갑이 안철수가 맞죠? 김은혜가 됐다가 보궐로 안철수가 됐을 건데 안철수가 안 좋거든요. 여기 비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주천, 연천, 포천, 가평, 여주, 양평 있는데 여기에 포천 14.2% 차이 국민의힘의 우세인데 여기가 지금 포천 시장 출신 민주당 후보가 나왔는데 인물로 구도를 뚫고 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천, 분당갑 여기 다 이기고 포천까지 이기면 경기도를 민주당이 엄청 많이 가져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양평 김선교가 다시 기어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양평 사람들이 과연 김선교를 다시 찍어줄지. 찍어주겠죠 아마? 23.5% 국민의힘이 더 높게 나오는 지역이에요. 아이고 이찍들의 판이죠. 예. 경기도가 밭이 더 좋아졌다. 저번 총선에 비해서 경기도 밭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보면 자 이천 이기고 분당갑 이기고 포천 이기고 그러면 3개 뺏어오죠. 그리고 용인시 갑하고 평택시 5개 국민의힘이 가져갔던 걸 5개를 더 뺏어올 수 있다. 엄청난 거죠.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그나마 먹었던 걸 5개를 뺏어올 수 있다면 대박 나는 겁니다.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지표상 그냥 희망회로가 아니라 수치상 가능한 거예요. 수치상. 자 그리고 TV조선에서도 여론조사를 돌렸어요. 인천 계양을 43대 35 이재명이 이기죠. 이건 뭐 실제로 선거 들어가면 더 벌어질 겁니다. 훨씬 더 벌어질 거예요. 이건. TV조선에서까지도 이게 나오고 있고 분당갑 안철수 40 이광재 36이에요. 붙어볼만 하죠. 유호정 1% 의미 없고 안철수 40대 이광재 36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붙어볼만 합니다. 이광재 도전장 내민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기 힘 좀 쓸 거란 말이죠. 민주당 내에서. 여기 붙어볼만 하다는 거고요. 경기 수원병 박문규 대 김영진 35대 33 박빙이죠. 경남 양산을 41대 39 함운경 대 정청래 이거는 보나마나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자 지금 박빙인 곳 이런 데 있잖아요. 분당갑, 수원병, 양산을 자 이렇게 박빙인 곳은요.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반가운 곳입니다. 아 나 모르겠고 조국한테 표 한 줘봐야겠다 이러면서 투표율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간다면 지역구는 무조건 민주당을 찍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역구의 박빙의 승부처에는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빙의 승부처에 있는 곳들은, 이 후보들은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싫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역구 국민의힘 찍고 비례 조국을 찍는다?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예,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건 정말 몇백 표, 1000표 안쪽으로 차이나는 박빙의 승부처에서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다. 예. 자, 미추홀구 을, 윤상현, 박근혜를 누나라고 부른다는 윤상현과 강화옹진, 중구는 민주당이 센데 강화옹진 여기가 시골이라서 국힘이 세요. 근데 지금 1.8% 차이밖에 안 나니까 여기도 조져볼만 하다. 미추홀구 윤상현 나오는데 남영희 대 윤상현 박빙 매치. 남영희 이겨야죠. 나머지는 밭이 좋으니까. 이제 변수는 뭐냐? 부평이 문제야, 부평. 부평에 이성만 그리고 홍영표 얘네들이 지금 출마하냐 안 하냐. 얘네 출마하면은 부평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부평이 걱정이고 미추홀구 해볼만 합니다. 이렇게 지금 박빙인 데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박빙인 곳에서는 조국 혁신당 돌풍 분명히 역할을 할 거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지금 인천도 붙어볼만 합니다. 강화, 웅진, 여기도 중구 쪽은 민주당이 강세기 때문에 여긴 박빙 지역이에요. 윤상현과 남영희 여기 빡셉니다. 자, 이렇게 빡센 곳이 많이 있으면 투표율이 결국은 승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투표율을 올려야 돼요. 투표율을 올리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박빙의 승부처에서는 우리가 가져갈 공산이 있다. 자,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이 나왔지만 개혁신당 이준석이 지금 돌풍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표장에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 이찍 소리 듣는 것도 쪽팔려 하잖아. 뭔가 자기가 투표장에 나가게끔 동기부여될 만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도저히 못 찍어. 나 이재명 도저히 저 범죄자 새끼 난 도저히 찍을 수 없어. 이런 사람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투표장에 나갈 뭔가 동기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강성 지지자들이야, 국힘 강성 지지자들이야 무슨 일이 있건 찍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국힘 지지자들이나 연성 지지자들이 있어. 연성 지지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투표장에 나오느냐 싸움이 될 건데, 거기에는 민주당은 조국이라는 이슈가 투표를 끌어올리는 역할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제 나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민주당 비례정당으로 이재명을 위해서 민주당 몰빵 좀 해주십시오. 생각 좀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려면 더불어민주연합이 진용을 잘 갖춰서 우리도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전체 판때기는 같이 커졌습니다. 자, 전화 면접만 보면은 47% 정도 돼요. 47%. 여기에서 조국신당 좀 쪼그라들고 민주당이 좀 더 많이 먹어야지. 민주당에도 좋은 사람 많은데 후순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까지는 국회의원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더불어민주연합은 지금 인재풀을 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 추천이라든지 소수정당 추천에 의심스러운 패미로 의심되는 인물들이 지금 슬슬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진짜 분발해야 된다. 이거 조국신당한테 다 뺏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더불어민주연합이 분발하기를 지금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소수정당한테 너무 많이 배려를 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확실한 건 우리가 이 런조선 지표를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지역구의 민주당을 무조건 찍을 사람들 중에 조국 신당을 찍겠다는 사람들 심리에 뭐가 또 깔려 있냐면, 나는 소수정당 국회에 입성하는데 내 표를 주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그러면 진용을 잘 짜는 수밖에는 없고요. 아무튼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은 좀 답답하다. 왜 안 움직이지? 왜 안 움직이지? 좀 답답해. 서승만 박사나 이렇게 좀 상징적인 인물들 있잖아요. 상징적인 인물들 빨리 앞에 내세우고 좀 해야 되는데,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 내는 순간 이 지지율 다 박살납니다. 지역구 내겠습니다. 낼 수는 있지. 어디에? 대구. 대구, 경북. 뭐 이런데 낸다? 그런데 뭐하러 내겠어? 지역구를 만약에 낸다? 그러면 조국 신당의 이 지지율 반토막, 반의 반토막 그냥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재명한테 민주당에 도움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비례만 한다 그러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으나 지역구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 지지율 반토막 납니다. 그럼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여론조사 보면 되는 거고,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게임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자, 여론조사 결과만 쭉 살펴봤는데 할만합니다. 경기 인천 정말 싹쓸이 할 수 있어요. 박빙의 승부처 몇 군데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거 진짜 오호 좋은데. 지역구 민주당 비례 조국신당 정상입니다. 서로 싸우고 갈라치기하고 헐뜯고 비정상이에요. 조국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갖고 와야지. 전체 파이가 건드려지지 않는 선에서, 파이를 더 키우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 선의의 경쟁을 해서 땡겨올 생각을 해야지. 조국신당을 비난한다고 해서 이게 땡겨와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몰빵을 주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안쓰러워서 몰빵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계시면 더불어민주연합한테 잘하라고 요구를 해야 돼. 그게 옳은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아시겠죠?